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일단 어제는 전날 FOMC의 여파로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뭐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부분이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 주제는요. 기업들 곳곳에서 해고의 칼바람이 점점 더 심하게 불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엔 특히 해고 관련 뉴스가 평소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일단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마존이었죠. 아마존이 직원 고용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아마존이 미국 고용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미국 대표 빅테크 4인방 중에 가장 큽니다. 미국 전체로 봐도 월마트에 이어서 고용 규모가 2위인 기업인데요. 무려 직원 수가 146만 8천 명입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수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우리나라 서울, 경기 수도권이 인구 밀집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20만 명이 넘는 도시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만한 주요 도시로 가보자면 고양시가 인구수가 108만 명쯤 되고요. 수원이 인구수가 124만쯤 됩니다. 전국 광역시 기준으로 봐도 대전이 144만 명쯤 되고요. 울산이 111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기업 하나가 웬만한 광역시 전체의 인구수를 담당하는 직원 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이즈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우리가 아마존이라는 기업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기업이잖아요. 아마존의 사업 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정말 많은 회사였어요. 특히 유통 물류 쪽을 꽉 잡고 있었으니까요. 아마존은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의 쿠팡이랑 이마트랑 CJ 택배를 다 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들이 보면 전국적으로 일자리 창출력이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아마존에서 이미 지난달에는 유통 부문에서 고용 동결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하기로는 아예 기업 전 부문에서 더 이상 직원을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사 담당 책임자 내부 메모도 나온 게 있는데요. 경제 전망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신규 고용을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사업 조정을 한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수익률이 잘 안 나오거나 계속 적자만 기록하는 사업 분야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다는 말인 거죠. 그럼 그 사업 분야에서 일했던 수많은 직원들 역시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해고 소식을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만큼 금융업계의 큰 손이잖아요. JP 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더불어서 세계 3대 투자은행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모건 스탠리에서도 특히 중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부터 해서 해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우버의 경쟁사인 리프트도 13%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스트라이프라는 결제 대행 회사가 있어요. 페이팔과 함께 정말 유명한 결제 대행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요. 아무튼 이 스트라이프에서도 직원을 14%나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NFT로 유명한 회사 중 하나였던 NBA 탑샷은 22%나 되는 직원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정말 이제는 유명 빅테크들 뿐만 아니라 빅테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업계에선 나름 경쟁력이 있다는 기업들마저도 이렇게 엄청난 수의 직원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래서 연준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빅테크들 주가 반토막 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밑에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역시 죽는 소리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세요.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연준은 계속 실물 경기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몇 달 전 후행 지표만 들여다보면서 경제가 아직도 튼튼하구나, 고용시장이 아직도 튼튼하구나 이러면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있잖아요. 정작 지금 당장의 실물 경제를 보여주는 건 이런 기업들의 해고 소식 그리고 CEO들의 관련 인터뷰 이런 것들이 당장의 실물 경제인데 이걸 애써 계속 모른 척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연준이 후행 지표를 들여다보는 거긴 해도 그래봤자 짧게는 한 달에서 길어봤자 몇 달 전 자료 들여다보는 건데 큰 차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짧은 몇 개월 사이에 기업들이 못 버티고 죽어요. 물론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같은 이런 대형 빅테크들은 죽지 않겠죠. 그동안 워낙 벌어놓은 돈도 많고 하니까 웬만한 위기 상황이 찾아와도 잘 버티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훨훨 날아가겠죠. 근데 문제는 빅테크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지는 못한 회사들이에요. 결국엔 중소기업들도 사회가 돌아가려면 다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빅테크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미국 전체 인원들에 대한 고용을 전부 다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든 살아남은 기업들은 나중에 경기가 다시 좋아졌을 때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파산해버린 기업들은 더 이상 뒤가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인플레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경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 듣다 보면 상황이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일부러 경쟁력 없는 기업들을 더 작정하고 죽여서 전체적인 국가 건전성을 더 키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경제학자들의 견해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들어봤을 때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찍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10월달 고용 통계가 발표가 되면 주가는 또 한번 크게 요동칠 것 같습니다. 10월달 자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좋은 상황은 펼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차례 하락이 올
확률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약 하락을 한다면 그래, 연준 입맛에 맞지 않는 자료가 튀어나와서 또 하락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또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다들 뻔히 하락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또 상승을 해버릴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니까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할 만한 요소들도 있죠. 친시장적인 스탠스를 내비치고 있는 연준 위원들이 증시에 도움이 되는 발언을 좀 해준다거나, 아니면 너무 낮아진 주가로 인해서 저가 매수세가 갑자기 확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보자면요. 사실 지금 인플레가 생각보다 빨리 안 잡히는 상황이 벌어진 건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의 탓도 굉장히 큽니다. 사실 연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미 정부 차원에서도 좀 같이 도와줬으면 일이 더 쉽게 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매번 도와주기는커녕 연준이 인플레를 잡기 위한 정책들에 발목을 잡았거든요. 도와주지 못할 거면 그냥 가만히라도 좀 있지. 무슨 뭐 빚을 탕감해준다고 발표해서 미리 빚 갚은 사람들은 다 바보 만들어버리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정책들을 내놓는다던가, 막 복지로 예산 무지막지하게 푼다던가 하는 것들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아무래도 미국 정치판 돌아가는 상황이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먹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바이든이 또 본인 지지율만 생각하고 인플레를 부추기는 돈풀기 정책, 되도 않는 이상한 포퓰리즘 정책들을 내놓을 때마다 의회에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공화당이 이기는 쪽으로 나오기만 해도 아마 주식시장에서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연준이 최종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고 발언을 한 부분을 왜 그렇게까지 센 발언이라고 안 봤냐면요. 물론 수치를 특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아무리 봐도 이게 그냥 뻥카 같거든요. 일부러 그냥 시장을 억누르기 위해 허세용으로 말한 듯한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더 이상 금리 5% 이상 심하게 올렸다가는 동맹국들하고도 문제도 틀어질 수 있고 미국 채권 가뜩이나 지금 안 팔려서 난린데 이것도 더 큰 문제가 생길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속으로 다 마음의 결정을 내렸을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미리 다 결정됐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또 주식시장이 튀어오르니까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만 저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 같은데요. 인플레가 잡힐 수밖에 없는 신호가 곳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치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의 변동성은 부디 잘 견뎌주시길 바라고요. 물론 뭐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이런 하락장을 견디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더 큰 하락들이 한참 남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 더 늘리던지 해서 추가적으로 있을 하락에 대비해 주시거나 대세 상승장이 올 때까지 아예 매수하지 않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 또 갑자기 언제 국제정세가 잘 풀려서 주가가 튀어오를지 모른다 싶은 분들은 그때그때 하락이 있을 때마다 분할 매수로 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그럼 각자 좋은 선택 잘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역사적으로 이것보다도 더 심한 악재들도 수차례 더 뚫고 올라온 것이 미국 주식시장이고, 결국 미국은 우상향한다는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린 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변동성은 견디면 그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 통해 후원 결정해주신 분께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HUS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단 한 분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